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입니다. 후보들이 아마 오늘 마지막 스퍼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G7 회담 도중에 싱가포르까지 17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김정은을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넌루가라고요. 넌루가 두 전직 상원의원, 전 상원의원을 모시고 와가지고 넌루가 법에 의해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 여러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을 해체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좀 일찍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을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미국을 무조건 믿다가 망한 나라가 월남이죠. 월남은 1973년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면서 거기 많은 부작용이 그리고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나를 믿어라. 이 협정을 월명이 깨면은 우리가 보복해 준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였다가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그 약속을 지킬 사람도 없어지고 미국 의회가 더 이상 월남을 돕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1975년 4월에 월맹의 탱크가 사이공에 있는 그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해방 직후에 소련들 사이에서, 한국의 소련들 사이에서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라. 미국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라. 미국을 믿지 말라. 이 동요는 민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동요를 들으면은 민심, 그 나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요라는 게 가장 순수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예언력이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에 우리가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고 대충 그 믿음이 배신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에 정의용 특사로부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석에서 5월 중에 회담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세계 언론을 장식하고 이게 한국 정치 상황을 지배하게 되고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일종의 1라운드고 본게임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설정됨으로써 이 선거판에서 꼭 챙겨야 할 이슈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정책, 최저임금 급격 상승에 따른 경제 혼란,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의 보복 수사, 그리고 문제 많은 대북 정책,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따질 여유가 없어진 것은 언론이
거의 미북 회담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지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근히 따져야 될 이 정부 정책이라든지 실정이라든지 이것을 따질 시간을 내주지가 않습니다. 언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냄비 근성의 발로에 의해서 한두 가지 이슈에 집중해 버리니까 선거 이슈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드디어 홍준표 대표는 선거 유세까지 포기했다가 최근에 다시 뭐 재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예비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또 틀어졌습니다. 폼페오가 두 번 김정은을 만나도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법 응징한 세 사람을 풀어주니까 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까지 가서 마중하는 부통령까지 데리고 나오는 일종의 과공 비례의 쇼를 하면서 더욱더 미북 회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 난감하던 차에 또 김계관, 최선희 등이 나와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악담을 하니까 5월 말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극적으로 회담 취소 편지를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김계관이가 다시 자세를 굽히니까 트럼프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회담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또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트럼프 중심의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또 김정은, 문재인 제2차 판문점 회담이 또 있고 더욱더 선거에 대한 관심은 약해지고 오로지 미북 회담으로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만 열면은 그게 뉴스가 됩니다.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이 사람은 뉴스를 만드는 아주 실력이 있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무책임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저녁에 뒤집어 버리고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고 기자가 거짓말했다고 하고 또 좌충우돌 특히 우방국가도 막 지금 무역 문제를 놓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인기를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맞았어요. 지지율이 지금 44%까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이. 이렇게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가장 피해는 한국의 정치가 본 거죠. 한국의 정치. 왜냐하면 우리로서 급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제대로 하는 것인데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된 토론과 선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제공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국민들도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후보자가 워낙 많으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을 보고 찍든지 많이 알려진 사람을 찍게 되면 집권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계속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그 말조차 이제는 쓰지 않겠다. 당분간은 추가적 제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데없이 종전선언에 집착을 하고 종전선언을 할 것 같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CVID 원칙은 애매모호해지고 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까지 싹 없애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거론이 없고, 또 앞으로 북한에 돈을 대야 될 나라로서는 한국이다. 거기에 일본, 중국을 끼워 넣기는 하지만 주로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비핵화에 따른 경비는 한국이 일일이 한국의 우파 세력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직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두교수 연설에서 탈북자를 데리고 나와서 근사한 제스처를 보였는데, 막상 북한 김영철이를 만나서 90분 동안 나누면서도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 특히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자유진영의 유권자들이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장서를 발표한 것, 그 문서는 잘 쓴 문서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한국인의 걱정을 대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되었겠지만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한국인의 걱정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선거판이 되니까 그것까지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서도 또 한국의 자유진영, 한국 국민입니다. 저는 정권과 국민을 분리합니다만은 한국인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를 한다면은, 불리한 합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언적, 말만 좋은 선언적 합의를 하고 핵 폐기에 관련된 실무적 접촉은 시간을 질질 끌도록 해가지고 과거에 부시, 오바마가 당했던 꼭 같은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김정은을 완전히 코너로 모는 제재를 했다가 제재망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탈출시켜버린 거죠. 탈출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이미 김정은이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부시보다도 훨씬 더 못한 합의를 하고, 우리 트럼프에게 기대했던, 또는 어떤 일부 사람들은 뭐 매달렸다고 해도 하도 답답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국인을 대표해서 국가 이익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무방국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실망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우파 세력도 이번 기회에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을 믿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그 옛날 동요대로 안보 문제에 관한 미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그건 사대주의입니다.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한국의 시민들, 한국의 친미 우파 세력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즉 우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동맹국과의 무슨 협조보다는 미국 제일주의, 미국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미국 이기주의자입니다.
미국 이기주의자에게 한국인까지 좀 보살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구차한 것이죠. 그 일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좌파적 정치인을 뽑아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견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를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너무나 믿고 하는 나머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적 발언이 있어도 계속 트럼프를 좋아하고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믿어야지.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트럼프가 결국 김정은을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비판하면은 왜 트럼프를 비판하느냐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기 중심이 없으면, 자존심이 없으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 대통령 아닙니다. 트럼프가 잘못 못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트럼프에게 기대하고 트럼프가 잘 해주기만 바라면서 자신은 한국 안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우파라고 볼 수가 없죠. 우파는 자주국방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애국심과 자주국방이 우파 미학의 핵심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트럼프를 믿다가 한국의 우파가 곤란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미국 트럼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미 미국에서는 아주 친한 인사가 주한미군을 빼버려야 된다. 주한미군 믿고 한국의 우파 세력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벼랑에 서야 정신을 차린다. 주한미군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빼서 한국 사람들을 벼랑에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이런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감사합니다.